역사의 아이디어가 해야 될까요? 아니면 이 정부의 정책의 진짜 무분별함, 방향성 없음, 뭐 방향성 있죠. 오직 하나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방향, 김정은 기분 좋게 해주는 방향을 제외하고 우리 주변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의 생존, 이 국가의 생존이 어떻게 되는지 정말 무지한 건지 무시하는 건지. 역사의 아이러니, 우리 오늘 한국은 10시에 판문점에서 남측 북측 대표단들이, 군사대표단들이, 대령급 군사대표단들이 앉아가지고 두 가지를 논의하기 위해 만났답니다. 그게 뭐 한반도 평화정책에 필요하다나요? 제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GP 철수하고 JSA 지역을 무기가 없는 상태로 만들자라는, 소위 말하는 비무장화 하기 위해서 만나는데, 그 얼굴들 보니까 우리 한척 뭐 군인들도 아주 흡족하고 만족하고 국가를 위해서 엄청나게 좋은 일을 하는 것처럼 아주 프라우드한 모습입니다. 역사가 판단할 겁니다. 지금 이러고 있을 때인데 인지, 다시 말해 남북 간의 어떤 공격이나 뭐 이 방어나 뭐 이런 태세들은 다 없애자는 거예요. 같은 시점에 일본의 구로에 데스로라는 전 방위성 차관, 현재 이 아베 정권의 국가안전보장회의, 우리로 치면 NSC의 특보가 미국에게 우리도 장거리 미사일 좀 갖도록 해달라. 핵무기와 중장거리 미사일 중국도 갖고 있고 북한도 가지고 있는데, 사실 미일 동맹 방어력에 일본이 제대로 된 역할을, 책임 분담을 하고 제대로 된 역할을 하려면 미국이 이거 우리 갖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제안을 했어요. 미국에게 허락하라는 얘기죠. 이달 초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달 초 얘기하기 전에 이 얘기를 하는 것, 일본은 지금 군사력 증강에 혈안이 돼 있습니다. 남중국 해의 문제가 생길 때에, 남중국 해의 문제라는 건 일본이 해상교통로가 지나가는, 그리고 해상교통로가 보호가 안 되면 일본은 경제적으로 깔아앉는 나라입니다. 무역으로 먹고 살고 자원 하나 없는 국가니까. 이 보호 위에서 보호를 하기 위해 일본이 맨날 미국 쫄쫄 따라다니면서 지원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우리의 국가 이익을 위해서 방해할 수 있는 수준 우리가 갖도록 해달라는 얘기인데, 제가 볼 때는 일본 장거리 미사일 보유에 대해서 시간이 조금 걸릴 뿐이지 미국은 허락할 것이라, 반드시 허락할 거라는 겁니다. 군비 증강에 난립니다. 이런데 우리는 일본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발톱을 세우고 대들고 수십 년간에 걸쳐가지고 일본과 정말 민심을 동원해가 싸우면서 이 정부는 그 간간히 만들어 놓은, 박정권 때 이루어 놓은 위안부 합의 문제도 잘못된 거다, 할머니들이 만족 못하니까 깨야 된다라고 깨놓고, 거기에 대해서는 그런 발톱을 세워놓고, 일본이 장거리 미사일 갖는다 대해서는 단 한마디 논평도 없어요. 이것뿐입니까? 뭐 국민들 감성을 자극하는 걸 하면 지지율이 올라가니까 위안부 문제는 건드리고, 이런 문제는 모른 채 넘어가는 게 이 정부의 정책이에요. 이것뿐 아니에요. 원래 이번 달 초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미국의 세계에서 제일 큰 방산업체입니다. 록히드 마틴, 미국의 방산업체이죠. 일본에게 F-22 공동 생산하자고 제안을 했어요. 이거 하루아침에 떨어진 떡이 아닙니다. 일본은 2000년부터 사실 미국에게 F-22 팔아라고 난리를 쳤어요. 다른 말로 랩터라고 합니다. 지금 현존하는 전 세계에서 최강 전투기가 랩터예요. 미국은 이 랩터 생산을 194대까지만 하고 안 하고 있었어요.
영국이 팔아라 할 때도 안 팔고 호주가 팔아라 할 때도 안 팔았습니다. 일본에게 최초로 공동 생산하자고 제안을 했어요. 이 생산 라인이 미국에서 더 이상 생산 안 하고 있으니 생산 라인이 가다가 중단됐는데 이 생산 라인을 재개시키는 데 드는 돈이 거의 100억 정도 듭니다. 일본이 적극 찬성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 돈 내겠다. 어? 생산 라인을 가동하라. 미국의 최정예, 세계의 최정예 전투기를 일본과 같이 생산하도록, 그건 록히드 마틴의 성과가 아니고 일본의 쾌거예요. 2000년 손톱도 안 들어갔어요. 2007년에 또 다시 F-22 사겠다. 손톱도 안 들어갔어요. 올해 드디어 미국은 허락했습니다. 왜? 일본 내에서 무기 수출 3원칙도 깨어졌지만, 그것도 해제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미국은 이제 일본을 통해서 중국 견제에 일본에게 적극적인 역할을 맡겨도 된다. 더 나아가서는 일본을 과거 어느 때보다 더 가까운 동맹국으로 끌어들이자는 계산하에서 허락하는 겁니다. 동맹관계로 치면 우리가 볼 때는 어떨지 몰라도 현실적으로 미국과 영국은 형제. 밀관계보다 훨씬 가까운 동맹관계가 미영이에요. 근데 영국에게도 안 팔았어요, F-22는. 근데 일본과 공동생산. 전투기만 아니라 지금 뭐라고 하고 있죠? 장거리 미사일도 우리 필요하다. 북한하고 중국에게 대응하기 위해서, 사실 북한에 대응하기 위해서 장거리 미사일이 왜 필요합니까? 근데 일본이 이렇게 제안하면 일본이 장거리 미사일 바로 만들 수 있나? 시간 안 걸려요. 왜냐하면은 일본의 로켓 기술은 이때까지 그들은 고체 연료 로켓탄에다가, 로켓 엔진에다가 위성을 탑재해가지고 36,000km나 가는, 그리고 세계 최초로 우주 범선까지 쏘아 올린 엄청난 첩보 위성을 날린 엄청난 로켓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로켓을, 위성 로켓을 미사일로 바꾸는 것은 똑같은 칼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느냐 고기를 써느냐의 차이일 뿐이에요. 시간 걸리지 않습니다. 핵무기, 일본이 가지고 있는 제처리 플루토늄이 50톤, 48톤입니다. 고농축 우라늄 다 합쳐서 일본은 2,000개 정도의 핵탄두를, 2,000개라는 거 거의 한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뜨렸던 크기로 치더라도 2,000개 정도의 핵탄두를 만들 수 있는 핵물질을 다 준비해 놓고 있어요. 그리고 핵기술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모 헬기 탑재에 사실은 상륙함이라고 하지만, 이거 헬기 대신에 전투기에 올리면 바로 항모가 됩니다. 그것도 2대나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상시 일본에 대해서 경계심을 갖는 거, 지금은 위안부 문제에 감춰져가지고 묻혀가지고 얘기도 안 나와요. 이것뿐이에요. 중국은 중국대로 원래 항모 시험 운행하는데 김정은이까지 대련으로 불렀어요. 시진핑이. 국가 간의 군비 경쟁이 꼭 좋은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이 국가들의 군비 경쟁이, 군비 그리고 증강이 이렇게 치열한데 우리는 태평스럽게 판문점에 앉아서 우리 GP 없앨게, JSA 구역을 비무장하자, 이제 믿어도 되고 한반도의 평화가 왔으니까, 이런 태평성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과의 문제만 해결되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게 해결하는 제스처를 쓰면은 주변국으로부터의 우리 국가를 보호해야 될 임무는 누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꼭 그들이 우리에게 전쟁을 안 걸어온다 손치더라도, 미사일을 날리고 전투기를 올리면서 전쟁을 안 치르더라도, 우리 국력이 터무니없이 약하면은 언제든지 우리는 그들의 전쟁 대상으로, 침략되어질 대상으로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취약점을 드러내고 있으니까. 국가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확고한 안보력을 갖는다, 국방력을 갖는다는 걸 주변 국가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갈수록 더 쫄아들어요. 뿐만 아니라 지금 일산 킨덱스에서 방산 전시회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정부가 그전 정부에서부터 추진해오던 장보고 2, 3, 장보고 1, 2, 3,000톤급 잠수함도 지금 인력 52시간 최저 시간, 근무 시간 제한에 걸려가지고 일정이 지연되고, 그에 따라 추가 인력비도 들고 시간도 지연돼서, 시간 왜 지연되느냐? 국내적으로는 최저 시간 52시간 제한에 걸렸고, 대외적으로는 북한 김정은 눈치 보느라고 장보고 함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무기들을 원래 계획했던 생산 일정보다도 미뤄짐으로써 200억 이상이 손실을 만드는 이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짓을. 미사일 한번 봅시다. 우리 미사일은, 사실은 미사일이라는 존재조차도 모르고 있던 한국이 박정희 대통령 덕택에 우리 나이키를 개조해가지고 국산화해가지고 미사일 날리려고 했어요. 그걸 왜냐하면은 카터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한다니까 우리 자주 국방이 말 그대로 형식적이 아니라 자주 국방이 필요해서 시작한 겁니다. 그걸 알고 미국이 크게 놀라서 거짓 하지 마라 하고 박정희 대통령이 미국에게 약속했습니다. 180km 이상 나르는 미사일은 안 만들겠다. 최대한 180km까지만 안 나르겠다. 180km라는 것은 서해 5도, 그리고 우리 비무장지대 지역에서 평양까지 쌓아 올릴 수 있는 미사일 거리입니다. 근근히 합의를 해놓고 그 이상 진전도 못 보다가, 사실 아웅산 사태 때, 전두환 대통령 아웅산 사태가 터지고 난 뒤에 미사일 사거리를 조금 늘렸습니다. 물론 MTCR에 우리가 전략무기 수출 통제 협약에, 국제적인 협약에 우리가 들어감으로써 사거리 300km, 탄두 500km로 늘렸습니다. 그걸 2012년에 다시 사거리 800km로 늘렸어요. 2017년 작년에 다시 개정한 게 사거리 800km는 그대로 이때 탄두를 500km가 아니라 탄두 무게를 제한하지 않는 거로, 탄두 중량을 제한하지 않는 거로 겨우 허락을 미국으로부터 받아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체 연료 엔진은 안 됩니다. 일본은 미사일 아니라 위성 날리는데 고체 연료 엔진 제한을 처음부터 미국으로부터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 고체 연료가 왜 필요하냐면은 미사일 날리는 데는 고체 연료가 필요합니다. 액체 연료는 사실은 몸집이 더 가볍게 움직이지만 실질적으로 액체 연료는 주입하는데 위성에서 드러날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게 지속적인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고체 연료 엔진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일본이 고체 연료 엔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장거리 미사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위성을 장거리 미사일로 바꾸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불과 얼마 안 걸려요. 이 장거리 미사일을 갖자는 것은 중국에 대응할 수 있는 전력을 갖자는 겁니다. 일중 간의 군사 경쟁, 군비 경쟁 본격화되어질 조짐입니다. 자, 이런 체제에서 우리가 중국이나 일본과 같은 수준의 군사력을 못 갖는다면 우리는 유일하게 의존해야 될 때가 누굽니까? 한미동맹에 의존해야 우리의 존재 자체가 위협을 받지 않고 그나마 생존할 수 있습니다. 안보가 지켜져야 경제도 나오죠. 그런데 지금 하는 꼬락서니를 보면은 미국에게 하여금, 미국 사람들은 어떠냐, 자기들 정책을 상대방에게 이행해달라고, 동맹국이나 우방국에게 이행해달라고 얘기를 해서 잘 말을 안 들으면 참을 수 있을 때까지 참다가 설득하다가 안 되면 완전히 돌아서 버립니다. 조금 돌아서는 게 아니라 완전히 돌아섭니다.
지금 점점 미국을 돌아서게 하고 있는 행동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신자주선언 8월 15일 날 해서 미국 없이도 우리는 남북한 간에 잘할 거다라고 공개적으로 얘기한 것뿐만 아니라 미북 관계에 미북과 진전, 비핵화 진전에 관계없이 우리는 남북 간에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 공동 연락사무소도 개성에 만들겠다. 그리고 뭐 그렇게 유엔 제재로 중류가 안 된다면 우리가 보내는 전기로 쓰겠다. 사사건건 미국이 하지 말라는 것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종전선언은 그렇게 쉽게 해주는 게 아니고 최소한 북한으로부터 비핵화에 대한 공식적인 약속뿐만 아니라 비핵화를 할 수 있는 리스트에 대해서 미국에게 제출하고 그거에 대해서 사찰받을 거라도 의도를 표현하거들랑 종전선언 미국과 같이 협의해서 북한에 허락하자는데 다 뿌리치고 그 종전선언 해주고 싶어서 안달을 하면서 판문점 비준 해달라고 국회에서 압박을 가하면서 국회에 올해하고 내년에 판문점 선언 이행할 예산 6,800여 원을 내놔라고 지금 얼음장을 치고 있습니다. 국무회의에서는 우리 비준 동의했으니까 비준 하자고 합의했으니까 이건 협박이에요. 협박. 누구에 대한 협박? 국민에 대한 협박, 국회에 대한 협박, 김정은에 대한 아첨, 시진핑에 대한 아첨, 미국에 대한 협박. 똥오줌을 못 가리는 거예요. 우리가 일본이 군사대국화 다치될까봐 많이 걱정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얘기할 때에 난리가 났었고 일본이 군사대국화 간다고 얼마나 오랫동안 떠들고 큰 소리를 치고 못마땅해 했습니까? 근데 지금 이 정부에서는 일본 군사대국화 용어는 안 나와요. 일본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한 꼴이 제대로 안 됐다 그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군사대국화가 되는 데 대해서 우리도 대응할 수 있는 전력을 가져야 된다는 말 한마디도 안 나와요. 관심도 없습니다. 어떻게 평화라는 것을 가지고 칠을 해가지고 포장을 해가지고 일본도 우리의 위협이 안 되고 중국도 우리의 위협이 안 되고 북한도 우리의 위협이 안 되고 누구만 우리의 위협이 된다고 지금 이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만 우리에게 위협이 된다고 은연중에 국민들이 그렇게 인식하도록 지금 끌고 호도하고 있는 거예요. 끌고 있는 거예요. 말로는 미국한테 가서 뭐라 그래요. 한미동맹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 제재와 대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지금 제재하는 게 뭐가 있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제재하는 거. GP 철수하고 무슨 JSA 비무장화하고 주변국들이 이렇게 군사력을 증강시키는데도 우리는 군사력 증강은 고사하고 북한 눈치를 보느라고 혹은 인기 전략을 쓴다고 최저 노동 시간을 만들어 가지고 52시간을 제한해 가지고 무기 생산에 전력 생산에도 차질을 만들면서까지 그런 쇼를 벌이면서까지 국방력을 스스로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현상 유지, 계획대로 유지는 못하더라도 이 뭔 꼴이에요. 저하까지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독자적으로 군사력을 키워서 중국과 일본에 대응할 능력이 없으면 유일하게 우리가 고개를 돌려서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뿐이에요. 미국의 군사력, 해군력, 전 세계 해군력을 다 합친 거와 맞먹습니다. 조금 더 나았습니다. 미국의 군사력, 전 세계 군사력의 3분의 1 수준을 넘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적극적으로 우리와의 동맹관계를 끌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웃나라, 필요에 의해서 친한 국가가 되어야 되고 관계를 유지해야 되지만 모든 국가는 자기 국익을 위해서 외교적, 군사적 모든 수단을 동반하게 되어 있는 것이 그 국가의 안보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눈을 똑바로 떠야 됩니다. 이 장거리 미사일 저는 시간이 걸지만 미국은
일본의 이런 적극적인 행동에 대해서 제재를 하지 않을 거라 봅니다. 일본이 앞서서 인도 태평양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중국을 봉쇄하는 일에 있어서 앞장서달라. 동시에 이 의미는 뭐냐? 한국 너가 없어도 좋다. 미국과 일본이 합치고 인도가 합치고 인도네시아, 대만, 호주가 합치면 한국이 구태여 안 들어와도 에치슨 라인처럼 한국을 빼고 가도 중국 봉쇄는 가능하다. 한국 너 혼자 중국하고 잘 놀아봐라. 얼마 지나서는 너와 중국이 가까워져서 한국까지 미국에 의해 봉쇄될지도 모른다. 미국에 의해서만 아니라 인도 태평양 협력국들에 의해서. 제가 지금 소설 쓰는 거 아닙니다. 언제까지나 미국이 한국이 없으면 절대로 안 된다. 그렇지 않아요. 대체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국방수권법에도 그렇게 대만의 역할을 그리고 대만의 지원을 강조하고 인도에 대한 역할, 인도의 지원을 강화하고 일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 그대야 주한미군 22,000명 밑으로는 못 내려간다, 안 내려가도록 한다 해놓은 그것 때문에 한미동맹이 정말 견고하게 된 것처럼 꿈 깨십시오. 꿈 깨십시오. 나라가 갈수록 더 위태로워집니다. 이게 지금 동북아가 가고 있는, 동북아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공감하시면 좋아요와 구독을 꼭 부탁드립니다. 어떤 분들 유튜브 열어가지고 늘상 저의 이 영상을 본다고 댓글로서 많은 격려를 해주는데 구독 버튼을 어떻게 누르는지 모르는 분들이 아직 계셔서 좀 안타깝습니다. 옆에 분들 누가 계시면 좀 많이 도와주시고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